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입니다. 자, 목요일 마수열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최근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서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참으시면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자개미 전문가님, 최근 시장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예, 대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조정이 연속적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역시 지금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힘드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기조의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의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좀 조정이 좀 나왔고요. 미국의 이제 GDP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유럽 쪽은 또 이제 그리스가 다시 또 좀 시끄럽게 하면서 이런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21선에서 그래도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반등의 기미를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됐다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스 배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1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라운드 1 주제입니다. 흔들리는 국내 정치, 5월 정치 전망은 이걸 가지고 전반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에 세부 내용을 좀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국내 정치 잇따른 악재의 상승세 주춤, 4월 정치 전반적 흐름은 먼저 4월 달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이제 또 휴장입니다. 휴장이고 4월 달 전체적으로 시장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4월 달 시장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지금 마지막 주에 좀 들어오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의 랠리를 우리가 즐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3월 말 지금 지수로 봐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2190까지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148% 정도의 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5월 달에도 과연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외국인들이 결정하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것이냐, 아니면 5월 달에도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줄 것이냐, 이제 이게 5월 시장의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저는 여기서 빠져나갔다고 보지 않고요. 뒤에 근거를 자료로 해서 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게 갈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는 역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까지 갔다가 96 정도까지 이제 주춤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흥시장 쪽으로 계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이 강화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여기 이 코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역시 지금 4월 달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한 4조 5천억 이상 지금 누적 개념으로 해갖고는 한 8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끄집어 올린 건데, 이러한 부분들은 역시 지수의 방향성은 외국인들이 결정한다. 종목은 기관들 거를 따라 하더라도요.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 저는 지금 지수의 방향성에 가장 중요한 거를
역시 지금 환율하고 이제 유가에 놓고 보고 있는데, 역시 지금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온 거를 보면 요게 이제 달러 인덱스와 코스피의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걸 보면 역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약세로 100에서 지금 한 96까지 약세로 접어들 때 외국인들 자금이 유입이 된다. 왜냐? 신흥국 통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조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지금 뭐 3월 중반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 이걸 봤을 땐 물론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의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선 유동성 양세적인 성격도 강하지만 우리 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 요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빨아들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근거될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가 계속적으로 낮아졌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낮아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5년도 들어오면서 이번 1분기 실적에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어떠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에 신뢰를 줬다, 외국인들한테. 이런 점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원인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이제 4월 증시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저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정유화학, 정권, 그다음에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흐름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유동성 관련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래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 화학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증권업종들은 아직까지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건설업종들도 대림산업을 선두로 해서 이제 호실적이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약간 이제 자기 실현 매물들이 4월 말 들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약간 이제 4월 달 전반부에 좋았다고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탄력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뭐 앞에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실적에 대한 어떤 재료가치 노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후반부 들어서는 이제 공격적인 매수는 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전에서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면 현재가 창을 보면 이제 체결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시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은 업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다운틱을 받아주는 이런 매수세들이 많다라는 거죠. 적극적인 매수 참여보다는 수동적인 매수 참여가 후반부에는 좀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다가 뭐 최근 이슈되고 있는 내추럴 엔도텍, 내추럴 엔도텍 사태로 인해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심리, 투심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헬스케어, 그다음에 의료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들이 대거 출회가 되었고, 내추럴 엔도텍이 또 오늘 또 하한가를 기록하였고, 식약청 쪽에서 가짜 백소를 사용했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아마 투심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좀 악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좀 시총 상위주들이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코스닥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죠. 이제 5월달 초순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 이제 YGFN이라든지 이쪽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122개사 영업이익이 한 1조 600억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전년 동기 내지 전분기 대비해서 한 12% 정도 감소되는 추정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후반부에 약간 좀 둔화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투신권이 지금 매도입니다. 이게 지금 투신권이 며칠째 매도했는지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그러니까 46일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투신권의 매도가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되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가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 수급 자체가 후반부에는 약간 이제 또 둔화되는 이런 모습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4월달 증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정강후약이다. 결론은 뭐냐면은 양 시장에서 4월 말 언저리에서 단기 차익이 실현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락으로 한번 넘어갔어요. 5월 주식 시장 핵심 이슈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FOMC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뭐 어저께 나온데 뭐 사실 뭐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뭐 밋밋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그렉시트 이런 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이제 쉽게만 생각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뭐 2010년도라든지 12년도 계속 이제 벼랑 끝 정수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이제 타결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디폴트 문제하고 그렉시트 문제인데 잘하면은 디폴트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염려가 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정을 한번 보니까요. 네. 저도 일정을 한번 보니까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11월 그 5월 11일하고 12일 날이 있더라고요. 네네. 11일하고 12일이 있는데 지금 그리스가 지금 IMF에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11일하고 12일 날 좀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나와가지고 5월 9일 정도까지는 해결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예, 그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시리자가 어쨌든 이제 국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은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떠한 협상 카드 자체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협상을 잘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이러한 서서히 채권을 좀 갚아가면서 허리띠를 좀 풀르고 살자 이래서 이제 정권을 잡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역시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데 맥힐 일이 없는 거죠. 맥힐 일이 없는데 지금 그 역시 이제 5월달에도 가장 이제 우리 그 지수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역시 이제 그리스 문제로 보는데요. 그리스 문제는 제가 그 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지금 그 그리스의 협상 시한이 6월 말까지거든요. 6월 말까지인데 사실 6월까지는 그렇게 뭐 쪼달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다음에 요거 갖고 요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지금 한 5억 유로 정도 내외거든요. 6월 달까지는. 그런데 이제 관건은 지금 7월 달 들어서 가지고 7월 달에 이게 35억 유로가 있어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이거는 도저히 그리스가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지금 무리한 금액입니다. 무리한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채권단하고 그래서 이제 6월 말까지 협상 시한을 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채권단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서 그 뭐 상환 스케줄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협상안을 잘 받아내 가지고 7월 달 거를 이제 상환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리스 문제는 6월 말까지 지금 협상 시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갈 수뿐이 없는데 다소 우리가 이제 지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봤고요. 지금 두 번째 그 5월 달에 지금 제가 이슈로 좀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의 지금 MSCI EM 지수 편입 문제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뭐 중국 지금 A 증시요. A 증시가 지금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스케줄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스케줄대로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7월 달에 원래는 하기로 했는데 이걸 6월 달로 땡길 수도 있어요. 땡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이제 EM 펀드 쪽에 중국이 편입이 되게 되면 우리한테 영향이 옵니다. 그동안에 EM 지수에 편입이 돼서 그동안에 왔던 그 전체적인 펀드의 배분율에서 중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A 증시가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100%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5% 정도 시작할 것 같습니다. 5% 정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비율을 이제 10%, 20%, 30%, 50%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걸로 갈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분석하다 보니까 한 5% 정도만 좀 뭐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한 3조 5천억 정도 요 정도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적인 펀드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좀 트러블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5월 달에 좀 이슈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지수의 방향성을 5월 달에도 결정하는 거는 역시 환율이라고 봅니다. 환율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제가 뭐 이 코너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달러 인덱스 하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통화하고 지금 미국의 100까지 가면서 달러가 강세로 갈 때 어느 정도 약세로 상대 통화국들이 약세로 이렇게 가졌단 말이에요. 요렇게 갈 때 하고 이제 유가하고도 이제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건데 지금 부분은 이번 주에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온 거는 지금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달러가 약세로 좀 전환이 됐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통화가 좀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갔는데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좀 지수를 견인했던 것인데 요번에 지금 달러가 좀 휘청거리면서 우리가 사실 직격탄을 맞은 거는 엔화죠. 엔화입니다. 지금 100엔 기준으로 해가지고 900 밑으로 떨어진 거는 지금 뭐 우리가 한 3년 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원엔 환율이 지금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뿐이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일본 쪽에서도 실제로는 이제 출구 전략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재무상이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냐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뿐이 없고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지금 하향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일본도 지금 아베노믹스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900엔대가 깨졌습니다만 그렇게 뭐 크게 뭐 850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로는 우리 지금 원달러 강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뿐이 없다. 요 국면을 환율을 잘 체크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5월 달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시장의 핵심 이슈를 말씀드리면은 뭐 최근래 들어서 이제 N 약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IT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라든지 환율 환손실이 상당히 이제 크게 나와서 영업 이익의 훼손이 많이 나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추 이제 고비에 저는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국내적으로 이제 크게 시장을 좀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옵션 만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옵션 만기가 이제 5월 14일 날 있고, 금통위가 15일 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동결을 1.75%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통화정책을 쓰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 주가가 급등했던 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조정 국면으로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해외 시장 쪽에서는 이제 그리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리스 국민들의 80% 정도가 사실상 뭐 유로존을 이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리스 하나가 이탈되는 것은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이제 재정 규모가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이 이 동반해서 뭐 그리스처럼 뭐 소위 말해서 뭐 디폴트 선언을 뭐 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라면 상당히 이제 부담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자체를 갖다가 놓고는 싶지만은 잡으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이 지금 유로존 재무장관이 11일하고 12일 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가 이제 1일 날 발표되는데, 최근 중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보다 나쁘게 나오면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어저께 아침에도 이제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지방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 규모가 16조 이완 정도 됩니다. 한 우리 돈에서 2,500조 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당장 돌아오는 부분들 1조 이완, 그러니까 한 172조 정도를 갖다가 지방 정부가 채권 발행하면은 인민은행이 받아주는 이런 쪽에 이제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크게 뭐 지수가 크게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크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만, 지표가 안 좋으니까 조기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6월 달도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이제 9월이 지나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미국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외 시장을 보는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없는 것도 좀 부담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제조업 PMI, 미국 쪽에서는 8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 요게 어느 정도 좀 추세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스 문제는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역시 이제 101.4에서 95.2로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가 미국 GDP 잠정치 부분이죠. 1%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0.2%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흔들리는 국내 증시 유동성 힘으로 5월 증시, 우리 증시도 상승세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자, 뭐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전부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에서 변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기조에서 변함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가장 좀 속을 썩일 수 있는 게 이제 그 환율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지금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외국인들을 지금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봤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수출 주도국으로서 지금 일본과 경합하는 율이 대부분이에요. IT,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기계 대부분이란 말이죠.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물론 이제 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환율 방어를 좀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금 원엔 환율의 하방이 지금 열려가는 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5월 달에 좀 변동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5월 시장을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상승 추세의 기조는 이어갈 것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그리스 문제, 그 다음에 뭐 중국 문제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4월 달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할 것이다. 그러면 지수로 본다고 하면은요, 이런 문제가 급격한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보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5월 달에는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50까지 정도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전고점이 지금 2190 아닙니까? 여기를 다시 뚫어낼 만한 지금 강한 힘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하방으로 2050까지 좀 열어놓고 항상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흥국 통화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기조가 여기서 확 바뀌어서 뭐 팔고 이제 셀코리아 이렇게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강도가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런적인 측면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수급의 힘이 좀 약해질 수는 있다. 이런 면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다음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역시 우리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지금 퍼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선진 시장이 한 17배, 그 다음에 뭐 신흥 시장 자체가 한 13배 이 정도 되지만 우리 퍼는 지금 한 10.5배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인데 PBR인데 PBR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상당히 더 매력적이죠. 퍼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뒤에서 중간 정도는 오는데 PBR 개념으로 보면 지금 한 1.02배 정도 되거든요. 1.02배. 우리가 지금 2100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여전히 지금 1.02배 정도의 자산 청산 가치 정도의 수준뿐이 아직까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들한테 매력적인 요소로 좀 작용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기조는 역시 큰 흐름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5월 달에는 열거했던 그런 흐름대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환율 문제로 인해서 약해지면서 지금 그리스나 중국도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한번 충격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도 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MSCI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5월 달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도 답변을 드리면 일단 상승세는 지속될까? 저는 뭐 올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자체가 저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제가 상승 쪽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제가 5월 주식시장 투자 전략까지 해서 엮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5월 달 후반부 정도 되면 이제 장은 저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출연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4월 20일 플러스 마이너스 1일부터 해서 시장은 좀 흔들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흔들렸었어야 됩니다. 예, 그때 흔들리면서 지수가 2120까지 2150 뚫고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바로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안 내려왔었죠. 안 내려오면서 정권주 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2190 구경하고 지금 이제 최근 며칠 연속 5연속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하락 구간이다,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예, 월말은 오히려 괜찮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5월달 초순경에 지수가 약했다라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지수 자체는 저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다음 주까지만 시장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2120포인트 이하권을 떨어지면은 저는 만약 이제 해외 시장이 좀 불안하다, 그 다음에 중국이 흔들렸다, 우리 연휴 기간에 흔들렸다, 그 다음에 유럽이 어저께 독일이 닥스 지수가 3% 이상 빠졌는데 뭐 그리스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또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2090 정도까지는 한번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2120포인트 하단권에서는 지수가 단기적으로는 저점권이다. 예, 거기서는 투자자분들이 매수해서 들어가야 된다. 예,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금 32,000개, 34,000개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물에서요. 상당히 이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도 지금 매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떨어지는 물량들만 받아주는 매수다. 예,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더라도 반등은 좀 작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매수 업종은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좋느냐. 예, 정유, 화학, 건설, 증권 업종들, 예, 거래소 쪽에 이런 쪽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좀 받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 다음 주 주간 정도 봤을 때 저는 2120포인트 언저리 저는 적합권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반등 나오면 2160 정도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에서 한 70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박스권 등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고객 여탁금이 22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꺾인 21조 정도 됩니다. 충분하게 떨어지면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한 16조, 17조 정도 있다가 한 4, 5조 정도 이렇게 더 들어왔거든요. 요 대기 자금들이 풍부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5연속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고 지금 22동 평균선 라인에 걸쳐져 있고 지금 가로선이 빨간 게 있습니다. 이 빨간선 라인이 역대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추세선 라인입니다. 그게 2126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 상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빠질 때마다 매수 영역이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예, 지금 다음 달러까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자, 다음 달력 5월달 투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기조는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변수 부분이 역시 이제 환율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환율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스탠스를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변동폭을 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는 5월달 보는 시장의 제 결론적인 의미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보냐고 하면은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좀 표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요. 요게 지금 2009년부터 우리가 2009년부터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왔을 때 수익률과 평균 순매수 금액이에요.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장이 주도적으로 지금 오를 때 이때 외국인들이 한 12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8%를 주도적으로 지금 끄집어 올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18% 수익률은 외국인들 평균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18% 정도의 수익이 나면 때리고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서 지금 4월 달부터 2012년도까지 또 급락을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급락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2000포인트 지금 가운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2000포인트 기준인데 이게 지금 2011년, 12년, 13년 거의 비슷한 지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밑에 지금 굵은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코스피 지수고 지금 위에 지금 파란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외국인 순매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2015년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코스피 지수보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훨씬 높게 들어왔죠. 요게 상당히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가 바닥권에 있을 때 들어옵니다. 바닥권에 들어와 있을 때 들어와서 일단 수익률의 평균적인 개념을 15% 정도 수익이 나면 평균적으로 때리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프로냐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윗박스의 여력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4% 정도. 그런데 지금 한 8조 5천억 정도 샀어요. 8조 5천억 정도 샀는데 지금 여기서 한 11% 정도가 올랐다고 하면 한 4% 정도의 여력으로 본다 그러면 요게 뭐 한 2250 정도? 요 정도 지금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번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 피크가 상당히 강하게 끌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의 시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뭐 원달러 환율 문제라든지 지금 원엔 환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가가 뭐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유가 부분이 또 다시 재차 하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여기서 5월 달에 바로 쏘고 6월 달부터 빠져나간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월 달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일단은 내수주를 좀 위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주들은 좀 트레이딩적인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내수주하고 경기주의 영업이익 기여도 추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환율을 놔두고요. 환율을 중심점에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주들이 역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게 이 표에 지금 명확하게 영업이익 기여도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역시 여기서도 이제 그 내수주와 수출주의 상대 수익률 추이입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환율에 따라서 지금 밑에 있는 게 지금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50원대에서 지금 1150원대로 이렇게 올라온다. 올라오니까 내수주의 상대 수익률이 경기 민감주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도 그러한 매매 전략을 씁니다. 자, 어저께 지금 우리 그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뭐 유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내수주를 그 다음 날 공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화학주나 정유주 이런 민감주들을 그 다음날 공략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5월 달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변동성은 많은데 철저한 종목별 장세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나 유가나 뭐 원달러 환율이나 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날에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물론 큰 흐름에서는 실적이 좋은 증권이나 화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안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주력적으로 싣고 가는 포트는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철저한 종목별 장세로 트레이딩 매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개념이 역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나타낼 때는 내수주를 주도적으로 좀 공략을 해주고 다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갈 때 약세로 갈 때는 경기 민감주 쪽을 좀 공략하고 다소 피곤하더라도 그러한 지금 환율과 유가의 상관관계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그때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종목별 공략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2 마수 동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2 마수 동명은 업종 상승률 대결이 되겠습니다.